예, 반갑습니다. 한근식 장례 지도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현대 장례 절차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례가 발생하게 되는 이제 1일차에는 임종을 하시게 되면 보통 요즘은 이제 그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서 이제 많이 임종하시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그 병원 중환자실 에서 또 임종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택에서 장례를 치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임종을 하시게 되면 이제 이송 원하는 희망하는 장례식장으로 이제 이송하게 되고, 또 안치실에 이제 안치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장례식장에서 장례식장 상담을 하게 되고, 장례식장 측에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분향실을 설치하고, 또 상주들은 요즘은 이제 요즘 이제 서울 경기권에서는 거의 부고장을 돌리는 경우는 거의가 없고, 부고 문자나 전화를 하게 되고, 여섯 번째는 이제 시사전이라고 해서 밥국은 올라가지 않고 포나 과일을 이제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요 단계별로 이제 하나씩 소 단계별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분들이 이제 위독하시고 이제 임종이 다가오게 되면 먼저 장례식장을 이제 선정해야 하겠죠. 그래서 그 장례식장 분향실의 가격과 분향실의 크기, 또 교통편, 접근성, 편의 시설 등을 고려해서 장례식장을 선정해야 되고, 또 장례식장 연락처라든지 혹은 상조회사에 가입이 된 경우는 상조회사의 연락처를 확인하고 미리 이제 상담을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유역 준비 사항으로는 이제 영정 사진이 이제 준비가 해야 될 테고, 혹시라도 영정 사진이 준비가 안 된 경우에는 잘 찍은 그런 사진을 이제 휴대하게 되면, 장례식장으로 가져가게 되면 장례식장에서 이제 학대해서 제작이 그렇게 이제 가능합니다. 그리고 혹시 이제 국가유공자나 또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는 거기에 관련된 확인서나 증명서를 발급받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임종을 하게 되면 지금 이제 죽음을 임종은 주로 이제 요양병원이나 이제 요양원, 병원 중환자실에서 이제 주로 이제 많이 한다고 말씀을 이제 드렸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확인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호흡 중지 및 심장 박동 정지서를 주로 이제 채택을 합니다. 그래서 호흡도 중지가 되고 심장 박동도 이제 정지가 되겠죠. 또 동공은 확대가 되고, 대강 반사 소실이라고 해서 밝은 빛에 눈동자가 더 이상 반응을 하지 않게 이제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사의 이제 사망 선고로 인해서 의학적 죽음이 이제 완성이 되고, 또 사망 진단서가 보통 필요한 것이 최소 8부 이상이 이제 필요합니다. 물론 이제 유가족의 상황에 따라 부수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망 진단서가 발급되면서 행정적, 법적 죽음이 이제 완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망 진단서 양식을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사망 진단서 양식을 보면 사망 진단서 간료 열고 시체 금환서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 진단서와 시체 금환서의 차이점은, 사망 진단서는 의사가 죽여 죽이거나, 또 사망 전 48시간 이내에 의사가 진료하거나 치료한 적이 있으면 사망 진단서로 이제 발급이 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48시간 이내에 의사에게 진료받거나 치료한 적이 없는 경우는 시체 검안서로 그렇게 이제 발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망 진단서가 발급되게 되면 장례 지도사가 반드시 확인해야 될 것은 고인의 어떤 성명이나 주민번호, 또 주소가 맞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
사망의 종류에는 병사에 체크가 되었는지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망 진단서의 발행 일자나 해당 병원의 간인이나 의사의 도장 날인 혹은 서명이 있는지 반드시 그렇게 확인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사망의 종류에서 외인사나 기타 불상에 체크가 된 경우에는 사망 진단서 외에 지검사서 혹은 검시 필증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것들이 이제 첨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주요 내용을 보면 관할지청의 담당 검사의 수사 지휘 안에 경찰서 어느 경찰서 담당 형사의 수사와 검시 결과 타살의 의혹이 없어 유족에게 시신을 인계한다. 그러한 내용이 이 지휘검사서 혹은 검시필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확인할 사항은 수사를 지휘한 관할지청의 담당 검사의 소속과 성명이 들어가야 되고 또 수사를 담당한 형사의 소속과 성명 또 경찰서 관인과 담당 형사의 자필 서명 혹은 도장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키 포인트는 대다수 의사의 사망 선고를 통한 의학적 죽음이나 또 사망 진단서 발급을 통해서 행정적 법적인 어떤 죽음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타인은 이제 어느 분이 돌아가셨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지만 그 돌아가신 고인분이 나와 관계가 있는 부모님이나 형제나 혹은 자식의 어떤 죽음인 경우에는 어떤 심리 정서적으로 마음으로 쉽게 죽었다고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또 죽음을 부정하고 죽음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례 지도사는 이러한 장례 의례 장례 절차 단계별로 죽음을 이제 인식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이제 그 사망 진단서, 시체 검안서 양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명, 또 성별, 주민번호, 직업, 뭐 주소 이러한 것들을 이제 기록하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것은 병원 원무과에서 간호사가 사망 진단서를 이제 발급해주게 됩니다. 이름이 이제 틀리다든지 또 성별이 틀린다든지 또 주민번호가 잘못된 경우도 가끔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잘못됐는지 장례 지도사로서 반드시 확인을 해줘야 될 사항이고 사망의 원인이 있고 또 사망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사에 이제 체크가 되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인사나 기타 및 불상에 체크가 되면 지휘검사서나 검시 필증이 첨부되어야 된다는 것을 잘 그렇게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이송 및 안치가 되겠습니다. 장례식장으로 원하는 장례식장으로 이제 이송하게 되는데 요즘 이제 TV 홈쇼핑이나 TV 선전을 통해서 일부 상조회사에서 아직도 웅구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 되겠습니다. 구라고 하는 것은 이미 고인분을 간 안에 모신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 이제 이송 단계고 또 입간도 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웅구라고 하는 것은 간 안에 고인분을 모신 것을 구라고 하기 때문에 웅구라는 표현보다는 이송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고인분을 안치실에 안치하게 되는데 이 안치실은 이제 보통 이제 일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냉동실로 잘못 오해를 하고 계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냉동의 영하는 아니고 저온입니다. 안치실은 1도에서 3도씨 정도가 유지가 되는 안치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혹시 이제 자택에서 간혹 사망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응급실을 경우에서 사망 진단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다음 이제 고인분을 안치하고 난 이후에 유족은 이제 장례식장에서 상담을 받고 분향실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또 기타 장례용품, 제단꽃, 또 식당,
등의 이제 상담을 받게 되겠고요. 네 번째 이제 분향실 설치인데 분향실 설치에는 이제 크게 재단꽃 장식, 그다음에 영정 사진 설치 등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그 장례식장과 상조 회사에서 위패를 이제 올리는 경우가 이제 많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조선시대의 상례 문화를 살펴봤듯이 이 위패는 사실 이제 그 매장 이후에 거기에서 이제 신주가 이제 만들어지는 것인데 여기에서 바로 이제 위패가 이제 올라간다는 것은 의례적인 측면에서는 잘못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고려할 것은 이제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하장 문화가 85% 이상 유지가 되고 있고, 또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하장을 하게 되면 뭐 따로 이렇게 위패를 만들 수도 없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최소한 이러한 위패는 입간이 끝난 이후에, 처음부터 올리는 것이 아니고 입간이 끝난 이후에 올리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호상소 용품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장례식장 그 분향실을 찾아가면 그 분향실 앞에 탁자가 하나 있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조문객 방명록이나 사인펜, 노트 등을 이제 설치 이제 하게 됩니다. 그다음 다섯 번째 시사전이라고 해서 이 시사전이라는 용어도 지역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밥국을 제외하고 포, 과일, 술 등을 이제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통적 의례 측면에서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살아 생전에와 같이 살아 계신 분의 어떤 예로 진행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올리게 되죠. 다음 여섯 번째는 이제 부고인데, 요즘에는 이제 문자나 전화 통화, 또 신문 게재 등에 이제 사용하고 전인부고라고 해서 사람을 통해서 이제 부고장을 돌리는 그와 같은 경우는 이제 시골에도 거의 이제 없는 것으로 이제 점점 사라지는 그런 문화로 보여집니다. 그다음 2일차가 되겠습니다. 이제 2일차에는 크게 염습 및 입간, 또 염습 입간이 끝나고 이제 요즘 이제 성복제라고 많이 표현하는데 성복제보다는 성복례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더 적합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성복례가 끝나고 그다음 저녁에 고인분에게 저녁 상식을 이제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염습 및 입간은 이제 고인분의 어떤 성별, 또 종교, 고인분의 종교, 또 지역별 특성, 장사 방법이라고 해서 하장 혹은 매장에 따라서 염습 입간의 시행에 있어서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고인분이 여자분인 경우는 반드시 여자 장례 지도사가 염습 입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실제로 조선시대에 왕의 장례를 다룬 조선 국조상례법 편을 보더라도 왕비라든지 세자 빈이 돌아가셨을 때는 정오품이죠. 상궁이 염습 입간했다는 기록이 있고, 또 왕의 장례인 경우는 또 내시가 보통 이제 염습 입간했다는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또 일반 어떤 선비들도 그 남자분이 임종하신 경우는 이제 그 집사라고 해서 모시는 시종이 되겠죠. 남자분이 하든지, 또 고인분이 여자분인 경우는 당연히 이제 여자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20년 전에 염습 입간을 할 때만 하더라도 뭐 고인분이 여자분인 경우인데 남자가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사실. 그러나 이제 지금은 그런 부분에서도 현재는 현장에서 장례 진행을 하는 여자 장례 지도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꼭 이해를 해주시고,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성복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염습 및 입간이 끝난 이후에 염습 입간 과정을 유족이 지켜보면서 죽음을 1차적으로, 비로소 죽음을 이제 1차적으로 이제 인정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염습 및 입간 후에 이제 또 전을 올리게 되는데, 요즘은 뭐 저도 배울 때는 처음에 이제 성복조로 배웠습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국민들이나
또 장례 지도사까지도 아직까지도 성복제라고 해서 요 제자가 보시면 제사 제자입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의 일제 강점기에 이러한 그 성복제로 처음 용어가 왜곡되기 시작했는데 아직까지도 이런 문화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상복은 이제 금정 양복의 완장보다는 오히려 백일상장이라고 해서 나비 리본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일상장을 이제 왼쪽 가슴에 착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전통 상복을 체복이라고 하는데 하의를 상이라고 합니다. 하의를 상이라고 하고 상의를 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채 상의의 왼쪽 가슴에 우리 지금 아마 옛날 국민학교 세대는 좀 많이 이해하실 겁니다. 그래서 왼쪽 가슴에 이제 손수건을 다셨죠. 그래서 옛날에 국민학교 들어가는 학생들은 막 콧물도 많이 흘리고 또 눈물도 좀 많이 흘렸어요. 그래서 이 손수건이 이제 뭐 코도 풀고 뭐 눈물도 닦고 했듯이 우리 그 전통 상복에도 상의에 손수건처럼 이렇게 배로 만든 헝겊 조각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또 채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일종의 눈물바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눈물바지의 의미. 그래서 이 백일상장이 이러한 전통 상복의 채에 눈물바지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아무런 이제 의미가 없는 완장보다는 더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제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보통 제사하면 밥과 국의 위치가 바뀌는데 제사가 아니기 때문에 밥과 국의 위치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또 술도 우리 제사할 때는 초혼, 아혼, 종혼해서 세 잔을 올리지만 단잔입니다. 그래서 한 잔을 이제 올리게 되는데 이것도 이제 상황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뭐 자녀분이 세 분, 네 분 되는데 단잔이라 해서 한 잔만 올리면 그것도 이제 상당히 심리 정서적으로 이제 어떤 그 안타까울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아프실 수가 있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끔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되 단잔이라는 어떤 기준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고인의 최근친 이렇게 성복례가 다 끝나고 고인의 최근친 연장자에게 먼저 이제 조문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이제 3일장이다 보니까 첫날부터 이제 그 조문은 받습니다. 조문은 받되 공식적인 조문은 염습 입간이 끝난 이후에 공식 조문을 받는다고 생각하시고 또 이러한 성복례가 끝나고 예를 들어서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시게 되었을 때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어머님이 살아계실 때 어머니한테 먼저 조문을 해야 됩니다. 반대로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아버님이 살아계시면 아버님한테 먼저 자식된 도리로서 한번 이렇게 절을 하게 되죠. 그래서 조문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조문을 할 때 이제 그 살아계신 분이 어머니라고 한다면 앞으로 이제 이 우리 자식들이 그 우리 어머니를 앞으로 잘 모시겠다는 또 약속도 하고 또 형제들이 서로 다투지 않고 서로 화합을 잘 해서 앞으로 잘 살아가겠다는 그러한 약속도 하고 또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머니가 상당히 이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고 어려울 텐데 자녀들이 어머니를 한번 안아주면서 힘내시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거죠. 예, 이러한 어떤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장례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첫날부터 조문을 받지만 공식적인 조문은 성복례 이후에 이루어진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저녁 상식인데 살아 계실 때와 마찬가지로 저녁 식사를 이제 올리게 되죠. 그래서 타인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돌아가신 거지만 내 마음 속에 또 심리적인 내 마음 속에는 아직 돌아가시지 않은 겁니다. 언제까지? 장례가 최소한 끝날 때까지는. 그래서 이러한 마찬가지로 내 마음 속에 살아 계시기 때문에 실제로 그분이 그걸 드시진 않겠지만 마찬가지로 이렇게 저녁 식사를 차려서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동계와 하계에 따라서 어떤 그렇게 시간이 차이가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3일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제 아침 상식을 이제 올리게 되고 또 견전이라고 해서 요즘은 이제 발인제라고 많이 합니다. 그죠? 예, 발인제라고 하는데 발인제라는 표현은 보다는 보낼 견자 전전자 해서 장주로 가기 전에 이제 그 견전을 올리게 되는데 시간대가 이제 요즘은 상당히 이 장례 기간이 3일장 짧다 보니까 또 아침 드시고 또 뭐 10분, 20분 뒤에 반인을 나간다면 너무 따로 하는 것보다는 같이 이제 겸해서 그 상황에 맞게끔 그렇게 의례를 진행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발인제라는 표현보다는 견전이라는 용어가 더 적합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발인을 하게 되는데 장지는 요즘은 이제 옛날에는 매장 문화다 보니까 매장지만 있었겠지만 요즘은 이제 하장장과 매장지로 출발하고 이때 이제 발인 순서는 보통 이제 위패, 영정사진 또 이제 영구, 운구 이런 요때 이제 한 6명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상주 및 친인척 순으로 그렇게 가고요. 또 이 장지가 이제 거리가 멀 때는 거리에 따라서 예비 시간을 두고 그렇게 출발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지에 도착을 하게 되면 보통 하장장은 사전 신고입니다. 3일 전 신고고 매장은 사후 신고입니다. 그래서 매장한 이후에 30일 이내에 그렇게 이제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제 주의하실 점은 사망 24시간, 즉 사망하고 나서 24시간이 경과한 후에 하장 혹은 매장을 이제 해야 됩니다. 이건 장사법에 명시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 참 참고하시고요. 다음 이제 이렇게 하장이 끝난 경우에는 봉안 시설이나 자연 장제에서 수목이나 잔디, 하초 이렇게 세 가지 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 밑이나 또 잔디 및 하초 밑에 이제 묻어주는 그런 방법이 있고 또 공사설 묘지나 선영 등에 매장하는 그러한 방법이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장례 지도사 직업 전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장례 지도사 교육 기관은 장례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교는 총 6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전 보건대가 있고 또 동국대 불교대학원의 석사 과정입니다. 여기는 석사 5학기 과정이 있고 동부산대 서라벌대는 이제 2년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성남 소재의 을지대학교는 유일하게 4년제 과정이 되겠습니다. 기타 이제 6번째 창원문성대학교가 창원에 2년제가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장례 지도사 학원이 전국에 53개가 되겠습니다. 2019년 기준. 그래서 장례 지도사 학원의 어떤 위치나 또 연락처 또 그 비용 등을 더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싶으신 분은 네이버나 다음 검색창에 이하늘 장사정보 시스템이라고 이렇게 입력하셔서 여기에 들어가시게 되면 이러한 각종 정보를 다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례 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에 진로와 방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앞으로 베이비붐 세대가 어떤 대량 사망자 발생이 예측됩니다. 앞으로 30년 후에. 그래서 매년마다 이제 사망률은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어떤 취업이나 사업 전망은 매우 밝을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현재 상조회사는 86개 등록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취업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전국의 장례식장이 1127개가 있기 때문에 또 여기도 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 기타 또 장사시설이죠. 장례문화진흥원이나 또 하장장, 하장장이 전국에 6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장례 지도사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또 공사설 봉안당, 공사설 묘지 등 취업의 폭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 취업을 할 수 있고요. 또 기타 이제 장례 관련 업체, 또 후불식 의전 업체 및 프리랜서 등으로 이제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 기타 이제 뭐 인체 조직 은행이라든지 엠바머 또 호스피스 또 웰다잉 교육 전문가 등으로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유의해야 될 사항은 장내 의전 전이나 중이나 후에 취득한 개인 정보 및 사생활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 장내 지도사는 비밀을 준수해야 되고요. 또 자격증 취득 후에도 꾸준한 이론 공부와 현장 실습 경험을 쌓아야 됩니다. 이 장내 지도사 자격증은 최소한의 어떤 수준을 이제 유지하는 정도만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자격증 취득 이후에 더 많은 연습과 공부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스트레스 해소 방안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장례식장에 슬프고 울고 이런 힘든 과정이 있기 때문에 장례지도사 본인도 우울증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해소 방안을 찾아야 되고요. 또 여러 가지 올바른 장례 관련 용어와 의례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꾸준한 노력과 또 유족 및 조문객에게도 잘못된 부분을 알려줘야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여섯 번째는 인접 학문 공부로 철학이라든지 민속학, 또 인류학, 또 한문, 컴퓨터, 영어 등 다양한 인접 학문 공부를 이제 해서 보다 그 실력을 갖춘 그런 장례 지도사가 되어야겠습니다. 현재에도 많은 장례 지도사가 주말과 또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장례 현장에서 대단히 수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 장례 지도자 분들께서는 어떤 대한민국의 올바른 장례 문화를 만들어 간다는 그런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일을 수행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장례 지도사의 위상과 또 어떤 사회적 지위는 우리 장례 지도사 스스로가 높여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례 의전 진행 현장에서 많이 피곤하고 힘드시겠지만 장례 진행 현장에서 유족에 대한 배려와 또 친절하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장례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장례 지도사 자격증 취득은 이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래서 장례 지도사로서 지금은 이제 최소한의 것만 이제 배우기 때문에 지속적인 자기 개발과 자기 관리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이제 교육